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달빛 게이트, 월광 게이트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결과를 뒤바꾼 사건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그 어떤 의혹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규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우선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한 문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겠죠? TV조선 취재 결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A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문건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낙선합니다. 근데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가 우편으로 온 거다. 네. 그래서 경찰에 단순히 이첩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찰은 이 첩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겼고 또 표현이나 형식도 전문적이어서 수사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반원들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백 전 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경찰 수사까지 점검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고 이들을 전부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공식 백원우 특감반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민정비서관실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런 걸 들여다봤다 하면 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직제를 위반해서 다른 일을 한 건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견책 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거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습니다. 자, 그럼 하명 수사 논란, 청와대는 이걸 부인했잖아요. 근데 하명 수사가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규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박형철 비서관은요, 공문 처리하지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지요. 자, 검찰은 이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문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돌연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알고 있었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서 복합기에서 발견했던 그거요. 그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뺏어가듯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하명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소속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등 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형법으로는 직권 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모든 일의 정점에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직제표 보시겠습니다. 직제표 보시면 이 첩보를 다룬 두 비서관은 사무실 자체가 다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이었고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두 비서관의 상사였던 조국 전 수석이 한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이첩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 일에 어떻게 관여가 됐는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야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듯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